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래량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거래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도가 가장 직관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래량의 공식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닌 거래량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량과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과 거래량을 활용하여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확률 높은 매매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부터 경험자분들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래량이란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을 사고 팔면서 생긴 모든 수치를 나타내는데요. 거래량 막대의 색상은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됐는지 또는 음봉으로 마감됐는지에 따라 거래량 막대의 색상도 캔들과 동일한 색상이 만들어집니다. 양봉으로 마감된 초록색 캔들을 보면 거래량 막대의 색상도 초록색으로 마감되고 음봉으로 마감된 빨간색 캔들을 보면 거래량 막대의 색상도 캔들의 색상과 동일한 빨간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고래 투자자나 기관 등의 스마트 머니가 유입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신뢰가 가듯이 트레이딩에 있어 거래량 증가는 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자 증가로 인해 가격 움직임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으며 방향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다는 건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곧 가격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래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 돌파와 같은 페이크 무빙에 속아 잦은 손절을 하게 되거나 내동매매로 이어져 큰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체크하고 지켜보다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상승을 예측하여 자신있게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지만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경우나 여러 차례의 지지를 받았던 강력한 지지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하락을 예측하여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지만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이런 차트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거짓 돌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저항선을 돌파한 캔들의 거래량도 확인해 보면 이전에 나온 거래량보다도 낮은 거래량으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거짓 돌파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거짓 돌파를 식별하기에 거래량은 큰 도움이 되는데요. 차트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지와 저항, 추세선, 차트 패턴 등 프라이스 액션을 활용한 모든 매매를 할 때 거래량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돌파가 된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횡보 중인 박스권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캔들의 거래량을 확인해보면 이전 거래량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동반된 첫 돌파가 나온 자리는 강한 매물대가 되어 지지의 역할을 해주며 추세를 이어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좋은 매수 진입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돌파가 나온 매물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게 되면 그 이후 다시 저항 구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도 함께 설정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매매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요.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일직선으로 상승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파동을 그리며 추세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첫 돌파 진입 타점을 잡지 못했을 때는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 볼 수 있는데요. 거래량을 활용하여 이런 눌림목 구간을 포착해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첫 상승이 나오며 저항 구간을 돌파한 뒤 거래량이 감소하며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며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돌파된 저항 구간은 강한 매물대가 되어 그 이후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돌파 이후 지지 구간을 지켜주면서 유의미한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 손절은 지지 구간 하단 아래로 설정하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과 새롭게 형성된 저항 구간을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가 나오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눌림이 나온 뒤 추가 돌파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잡을 때는 손절 라인은 직전 저항 구간 하단 아래로 설정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돌파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며 주요 구간을 지지해주고 새롭게 형성된 저항 구간을 돌파해 줄 경우 2차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가 나온
나온 주요 구간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아래로 하락 마감될 경우 돌파 이후 상승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무너지면서 투매로 인한 더 큰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입 전에는 반드시 손절 구간을 체크하고 한번 정한 손절 구간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면 거래량이 동반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한 뒤 거래량이 줄어들며 눌림이 나오지만 돌파가 나온 주요 구간을 지켜주며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주요 돌파 구간을 지지 후 상승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며 굉장히 확률 높은 매매 방법 중 하나로 충분히 연습해본 뒤 활용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 개의 차트를 동시에 보여드리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돌파가 나온 뒤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주요 구간 아래로 하락 마감하지 않은 채 새롭게 형성된 저항 구간을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나온 자리는 많은 물량이 집중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라 그대로 상승하거나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 만약 거래량이 동반되며 지지 구간이 무너질 경우 추세는 반전되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횡보 중인 박스권에 지지 구간이 무너진 캔들의 거래량을 확인해 보면 이전 거래량에 비해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동반된 첫 하락 돌파가 나온 자리는 좋은 매도 진입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도 거래량을 활용하여 눌림 구간을 포착해 볼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이 나오며 지지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진 지지 구간은 강한 매물대가 되어 그 이후 저항 구간의 역할을 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락 돌파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며 약반등이 나왔지만 돌파가 이루어졌던 주요 구간의 저항을 받고 약세 캔들이 만들어지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해주면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나온 자리는 많은 물량이 집중되어 있고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자리라 그대로 하락하거나 그 이후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만약 거래량이 동반되며 저항 구간을 다시 위로 돌파하게 될 경우 매수세가 붙어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 위에서 캔들이 마감되면 반드시 손절로 대응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거래량은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을 더 확률 높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가격이 하락 후 반등하며 주요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지지 구간으로 가격이 회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나온 지지 구간의 지지를 받으며 더블 바텀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지지 구간에 미리 매수를 걸어두거나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게 되는데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지 구간이 무너지며 매매는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더블탑 또는 더블 바텀에 지지와 저항을 단순히 예측하여 매매를 하기보다는 거래량을 활용하면 매매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하락 이후 처음 반등이 나온 구간의 거래량을 확인해보면 이전에 하락할 때 나왔던 거래량보다 월등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저점이라고 생각한 구매자들의 매수 몰량이 물리며 반등을 한 자리라 강한 매물대가 되는데요. 이후 가격이 다시 해당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지지를 받고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거래량이 몰린 강한 매물대의 지지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앞에서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한 매수자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며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후 반등이 나오더라도 무너진 지지 구간은 강한 저항 매물대로 작용하여 저항을 받고 재차 하락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다 저항을 받고 하락하며 고점이 만들어진 뒤 다시 이전 고점까지 상승하였지만 높은 거래량이 동반되어 만들어진 이전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며 더블탑 패턴이 만들어지며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높은 거래량과 함께 하락이 나왔다는 건 고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익절 물량 또는 강한 매도세가 몰려 저항 매물대로 작용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후 해당 구간까지 다시 상승하였을 때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 매수 심리가 약해지고 전고점 돌파를 기대한 매수자들의 실망 매물이 더해지며 하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래량 분석을 통해 지지와 저항을 더욱더 확률 높게 활용하는 방법과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에서 활용법 등 거래량을 활용한 다양한 매매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올해
오래전부터 성공한 트레이더분들은 거래량 해석을 통해 심리를 파악하고 가격의 방향을 예측하여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량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지지와 저항, 추세선과 캔들 패턴 등 기술적 분석과 결합하여 활용해보면 앞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 추가로 영상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